크리스마스 연휴 눈폭풍으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최소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은 수도 간파열로 물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비즈니스는 문을 닫았고 주민들은 식수가 끊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폭풍은 일단 그쳤지만 항공대란은 여전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31일까지 남가주에서의 항공편 취소를 발표한 가운데 연방교통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통과된 LA의 고가의 부동산 매매 시 추가로 단발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 중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저희 라디오솔 보도국은 송년 특집으로 지난 한 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굵직한 뉴스들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2022 10대 국제뉴스 알아봅니다. 한인 병사 이름을 딴 우체국 설치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티아 우체국은 김장호 일병 우체국으로 이제 불리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들을 즉시 추방하도록 한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은 반발합니다. 화려한 경력과 학력 그리고 성소수자 정체성까지 내세워서 연방 하원직에 당선된 조지 샌토스에 대해 대부분이 거짓 이력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으로 촉발된 기술주 폭락으로 모두 6,6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적용할 새로운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을 낮춰 관리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크게 다릅니다. 폐가 하얗게 보이는 백색 폐증에 대한 공포가 감염 속도만큼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 내년 2월부터 석유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을 두려워 말고 확실히 응징하라고 지시했지만 야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고 확전을 강화했냐고 비판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부결 예행연습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수사 증거자료들을 공개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129대 110으로 승리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124대 113으로 승리했습니다. 달러스 메이버릭스의 루카 돈치치가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60득점, 리바운드 21개, 어시스트 10개까지 기록하면서 NBA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세를 돌아서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간간히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오늘도 항공편 여러 편이 결항합니다. 각 항공사들의 결항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오늘 전국 2,5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취소된 항공편 일단 오전 지금 현재까지 전국에서 취소된 항공편이 2,769편인데 사우스웨스트 항공만 2,507편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처럼 대거 결항 사태가 지속되면서 남가주 공항들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에는 항공편 모두 111편이 취소됐고 57편이 지연됐습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에 공항에서 노숙하는 승객들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연휴 눈폭풍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최소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눈폭풍은 그쳤지만 항공 대란은 여전합니다. 이 같은 결항 상태로 전국적인 항공 대란을 초래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서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주 북서부의 이리 카운티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 만한 눈폭풍은 잦아들었지만 산더미 같은 눈덩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자동차와 버스, 앰뷸런스까지 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인명피해 대부분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The Erie County Medical Examiner's Office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has confirmed 3 more fatalities associated with the blizzard. We now have 28 deaths. 미국 NBC 방송은 크리스마스 눈폭풍으로 미국 전역에서 적어도 6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 대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 항공사의 결항률은 20%를 넘었습니다. Our crew was on their way from Detroit, and we were on the plane for about 3 hours before they deplaned us and canceled our flight. And then our next available flight is December 30th, but we're trying to fly standby today. 하지만 눈폭풍으로 1m가 넘는 폭설이 내린 뉴욕주 버펄로 나이아가라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문제는 저비용 국내선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12,0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한 데 이어 현지 시간 28일에도 2,4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She just told me it was canceled and nothing is going out for the next 3-4 days.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 규모는 미 전역 결항 편수의 80%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제트블루 등 미 주요 항공사들의 결항률은 0에서 2% 안팎으로 대부분 정상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교통부는 결항과 지연 사태의 주범으로 몰린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률은 불균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항공사가 고객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최근 이렇게 비행기 결항,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남가주를 찾았던 많은 여행객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31일까지 남가주 지역에 운항이 없을 예정이라고 밝혀서 여행객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여행객들이 대체 수단으로 찾아 나선 것은 렌트카입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비행기를 취소하고 렌트카를 빌려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KTLA와 인터뷰를 한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조니 알라니즈라는 여행객은 콜로라도에서 새해 약속이 있는데 비행기만 믿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결국 차를 이용해 며칠 운전해 가면 새해 전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행객들의 수가 늘어나자 결국 렌트카 렌트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소형 세단의 경우 하루 렌트비가 $100를 훌쩍 뛰어넘은 가운데 그나마도 빌릴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LA로 여행을 왔던 오마르 압델 스이페는 차를 구하면 다행이다. 수요일까지, 오늘까지 지금 애리조나 피닉스 업무 현장에 복귀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버스편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어제 KTLA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버스를 탔겠네요. 일부 여행객들은 우버를 이용해 공항에서 떨어진 소도시로 이동해 렌트카를 빌려 이동하기도 하는 등 여행 후 복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차로 며칠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여행객들은 다행입니다. 동부에서 온 여행객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숙박비 등 여행 경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대규모 결항으로 인한 항공 대란이 지속되자 교통당국이 결국 칼을 빼든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항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교통부의 방침을 게시하면서 정부는 항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겨냥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항공사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항공권에 숨어있는 수수료 공개를 촉구해온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항공사를 비롯해 주유소와 은행, 휴대전화 서비스 운영사 등이 고객에게 공제하지 않은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해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것을 사전에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교통부는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 60명 넘었습니다. 대부분 뉴욕주 북서부에서 나왔습니다. 버팔로시는 어제 7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버팔로 내 폭설 희생자는 모두 28명이 됐고 버팔로가 포함된 이리 카운티와 인접한 나이아가라 카운티를 합쳐 3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1977년 이 지역에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눈폭풍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전국에서 현재까지 총 6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버팔로에서는 자동차나 도로, 전기가 끊긴 자택 등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던 주민들이 결국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눈을 치우다 숨진 주민도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버팔로를 집어삼킨 눈폭풍 탓에 차 안에서 고립된 간호조무사 앤델 니콜 테일러는 거듭된 구조 요청에도 기다리라는 답만이 돌아오자 가족들에게 잠깐 눈만 붙이겠다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낸 뒤 성탄절 직전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폭설 피해를 겪은 버팔로는 2달간 내린 눈이 평균 연간 강설량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버팔로는 아직 4천 가구 이상이 정전 상태고 버팔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전부터 자동차 운행 금지령을 발표한 버팔로는 금지령을 무시하고 차를 끌고 나오는 주민들이 계속 나오자 주 방위군 헌병대 100명과 경찰관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플론카스 이리 카운티장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금지령을 무시하고 있다며 제발 집에 있어 달라라고 간청했습니다. 또 폭설로 마비된 버팔로 시내에서는 폭도들이 상점을 약탈하는 사건이 빈발해 시 당국과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벌써 상당수의 용의자가 체포됐다며 눈폭풍 동안 벌어진 약탈 범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찰이 약탈 범죄 전담반을 편성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역대급 한파로 뉴욕주 이리 카운티 주민 28명이 목숨을 잃자 로컬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악의 겨울 폭풍이 예고된 이후부터 이리 카운티 행정 책임자 마크 플론카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운행 금지령을 내려달라는 이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플론카즈는 23일 오전 9시 직전에서야 금지령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직장인이 출근하는 러시아와 겹쳐버린 것입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수 직원들이 출근길에 오른 상황이었고 금지령을 인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버펄러시에 따르면 겨울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 절반은 바로 도로 위의 차량을 비롯한 실외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1977년도 최악의 겨울 폭풍을 겪은 지역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지역이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올 여름 큰 홍수 피해로 마실 물이 없었던 미시시피주 잭슨시가 이번에는 강추위로 수도 공급이 끊겨 여름에 이어서 겨울에도 수도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로 잭슨시의 수도관이 얼어붙고 물이 새면서 여러 곳에서 수도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잭슨시 시장인 차쿠어 무름바는 상수도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시당국은 주민들에게 물을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슨시는 인구 15만 명이 넘는 미국의 도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질적인 이런 수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잭슨시의 백인 인구가 도시를 떠났고 경제적 상황이 괜찮은 흑인 인구도 교외로 탈출하면서 도시 세금 거두어지는 이 세수가 계속 줄었고 공공시설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지는, 그래서 더 많은 인구가 도시를 등지는 이런 악순환이 잭슨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름에 이어서 이번 겨울에도 수도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체코어 시장은 자신도 수도 문제를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았다면서 우리는 오래되고 무너져가는 시스템이 문제이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주민들의 불만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잭슨시뿐만이 아닙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도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강추위로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곳곳에 물이 새 이를 보수하기 전에는 수돗물 공급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애쉬빌 수도국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영업을 중단한다라는 팻말이 애쉬빌 도시 식당마다 내걸리기 시작했고 시 관계자들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쉬빌 지역 공항 내 식당과 화장실 폐쇄됐고 휴대용 화장실이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운행되지만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12월 28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어제 예상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렸던 남가주 지역은 오늘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다소 짙은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과 금요일에도 역시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구름 낀 흐린 날씨만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하루는 비가 내리고 일요일은 멈춘 뒤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는 금요일까지 계속 내리면서 다음 주 중에는 한 주간 내내 겨울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way home I'll be warm.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5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1도, 48도, 해안 지역은 62도, 5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6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솔 보도국은 송년 특집으로 지난 한 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굵직굵직한 뉴스를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미국과 국제 10대 뉴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I lost my home and I lost my normal life. I had job there. Ну, на самом деле, никто этого не ожидал. Это все очень внезапно и резко произошло, и я лично до конца еще не могу этого осознать.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이름하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면서 냉전 이후 유럽의 평화를 공고히 하려는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Well, we had an election yesterday, and it was a good day, I think, for democracy, and I think it was a good day for America. Excuse me, I'm a little hoarse. Our democracy has been tested in recent years, but with their votes, the American people have spoken and proven once again. 올해 11월 8일에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연방 하원을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됐던 레드웨이브는 없었기 때문에 의외로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The labor market has continued to strengthen and is extremely tight. Over the first 3 months of the year, employment rose by nearly 1.7 million jobs. In March, the unemployment rate hit a post-pandemic and near 5-decade low of 3.6%. 미국에서 40년 만에 물가가 최고로 치솟으면서 연방준비제도 측은 인플레이션 해소책으로 연거푸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가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감원 칼바람과 함께 신규 채용을 중단하면서 그동안 화랑세를 보였던 테크 인더스트리가 고용 빙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혹여나 누나가 있을까봐 볼 수가 없는데 그 의식이 없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누나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시 용산으로 향할 때 왔더니 여태껏 방에 불을 켜놓고 보일러를 틉니다. 엄마라는 환청이 들립니다. 아기 때 일기에서부터 착하다고 써놨어요. 11월 29일 밤 서울구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할로윈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로 인해 158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50여 년 전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미국 여성 수백만 명이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새삼 낙태 이슈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2022년) 카타르에서 개최된 피파 월드컵 대회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프랑스와의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둬 아르헨티나가 디에고 마라도나의 우승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을 거머쥐었습니다. 메시는 이번 우승으로 마라도나에 이어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텍사스주 유베이디시에 위치한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8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19명의 학생들과 2명의 성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텍사스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로되면서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의 정상화 궤도에 올랐었지만 겨울철을 맞아 트리플데믹으로 다시 감염 환자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명을 기록했습니다. 루나에 이어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의 몰락으로 가상화폐가 속절없이 추락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감염자가 7천여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인 토요일에 3,257명, 25일 일요일에는 1,932명, 26일 월요일 1,137명, 그리고 화요일인 어제는 668명까지 집계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이 기간 39명이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에도 수치가 자가진단검사로 보고되지 않은 상당수를 포함해서 실제 감염자 숫자 집계보다 훨씬 적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기준 7일 평균 하루 검사 양성 판정률은 14.5%로 일주일 전인 11.3%에서 오른 것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최근 몇 주간 감염자 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보건국 관계자들은 지난주에는 사망률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다며 특별히 고령층에서 그렇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집계된 사망자 39명도 이 보고 지연으로 인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혈액은행 중 한 곳인 라이프스트림은 혈액 부족으로 인해 혈액 기부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릭 엑셀로드 라이프스트림 CEO는 이번 사태 매우 걱정된다며 지역사회로부터 혈액을 기부받지 못하면 환자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엑셀로드 CEO는 건강한 시민은 누구나 헌혈해달라며 환자들이 매일 기부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프스트림은 이달 초에도 혈액 부족 위기를 알렸지만 상황은 개선의 여지 없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혈액 기부는 최소 15살 이상 주민만 가능하고 17살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혈액 기부는 전화로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웹사이트 lstream.org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금요일인 23일 성탄절을 맞아서 10명의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거나 추방 위기에 처한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주지사는 감형과 사면권을 갖고 있으며 감형은 형기를 줄이고 사면은 형기를 없앤 가운데 특정 시민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사면에 앞서 죄수들의 갱생 여부와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지사는 2019년도 재임 이래 모두 140명을 사면했고 123명은 감형했으며 35명은 집행유예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사면은 범죄의 해악을 용서하거나 축소하지 않지만 이후 범죄자의 자기개발이나 재활활동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외 지역 절반 이상이 산불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는 캘리포니아 산림 화재 보호국의 새로운 기준을 근거로 교외와 직할 지역의 절반 이상이 산불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2월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할 예정인 새로운 분류 기준이 승인될 경우 약 1,700만 에이커가 고위험 지역으로 표기될 전망입니다. 이는 가장 최근인 2007년 분류 기준 대비 14.6%가 증가하는 면적입니다. 반면 산불 위험이 보통 지역은 13%, 위험 지역은 2%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3,300만 에이커에 달하는 교외 지역은 주 책임관할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고가의 부동산 매매 시에 추가로 단발 세금을 부과하는 메저 ULA가 시행 중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0만 달러가 넘는 LA 시내 부동산 매매 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메저 ULA가 가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부동산과 납세자 그룹이 지난주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번 소송은 LA시 아파트 건물주 연합과 하워드 자비슨 납세자 그룹이 제기했습니다. 일명 맨션 텍스로 불리는 메저 ULA는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58%의 지지로 통과됐으며 내년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LA시는 메저 ULA 시행으로 연간 6억 달러에서 11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세수는 LA시 내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건립과 세입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등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LA 시내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도와 홈리스 구제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저 ULA는 주택과 아파트 건물, 상업용 건물 거래 시에 매매가가 5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매매가의 4%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매매가가 1,0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매매가의 5.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500만 달러의 부동산 매매 시 셀러가 지게 되는 세금 부담은 2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건물주 연합과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그룹은 세금이 건물주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 시행 시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렌트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떠넘길 것이 뻔하고 결국 세입자들이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마이클 모 LAPD 국장이 임기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클 모 국장은 LA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위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가올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두고 경찰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경찰국장 임명권자인 캐런 베스 시장은 현재로서는 경찰국장 교체에 대한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어 국장의 요청을 받은 윌리엄 브릭스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조만간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LA 시장 임명하는 경찰국장 임기는 5년이며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지난 1981년 경찰에 입문한 마이클 무어 국장은 지난 2018년 에릭 가세티 당시 시장에 의해 경찰국장에 임명됐고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 파사디나 로즈 퍼레이드가 3년 만에 팬데믹 제한 없이 새해 2일 펼쳐집니다. 파사디나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감염 사례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를 비롯해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이 최신 마스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행사가 열리기 최소 2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는 로즈 퍼레이드의 안전 요령도 발표했습니다. 파사디나 시 당국은 로즈 퍼레이드와 로즈볼 게임 같은 야외 행사는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가 적은 편이지만 사람들에게 손을 자주 씻고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정의 종에서의 제야의 종 타종식도 재개됩니다. 오는 31일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단합과 평화를 주제로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을 개최한다고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와 민주평통이 밝혔습니다. LA시 공원국도 후원하는 이번 타종 행사는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재개되는 타종 행사입니다. 보존위원회는 밤 10시 45분부터 자정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 커뮤니티 단체장들과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까지 1년 동안 11만 명 정도가 또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캘리포니아 인구 감소는 주택 부족과 높은 주거 비용, 또 심화되는 범죄율과 노숙자 증가, 그리고 노골적인 진보 민주당 정치색 편향 등이 타주로의 인구 유출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주 내 카운티 중 일부 북부와 중부 카운티는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남가주 카운티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제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세상 여기에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대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지난 21일 폐기될 예정이었던 타이틀 42에 대해서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이에 찬성했고 4명은 중단에 표를 던졌습니다. 미국 내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첨예한 갈등 현안인 이 남북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금지 정책을 지속한다는 뜻으로 논란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 정책의 폐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당국에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원과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인 16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관계당국이 망명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인터뷰를 할 때까지 평균 4.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 시간이 가장 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법원에는 5.9년이나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망명 신청자들은 219개 국가 출신으로서 418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고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쿠바, 브라질 등 중남미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신청자 10명 가운데 3명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소속 의원 및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사용 금지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하원 사무국은 내부 공지를 통해 하원 소속의 어떤 모바일 기기에서도 틱톡 다운로드가 금지된다며 만약 하원 모바일 기기에 틱톡 앱을 설치했다면 삭제 요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회는 2023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며 연방정부 소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이 코로나를 더는 폐렴이 아닌 단순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폐가 하얗게 보이는 백색 폐증에 대한 공포가 감염 확산 속도만큼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간이 침대까지 총동원한 중증병실,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한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넘쳐나는 시신에 과거 격리시설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까지 안치실로 써야 할 형편입니다. 감염 전파 속도만큼 빠르게 백색 폐증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우한 폐렴이 돌아왔다는 소문부터 백신 부작용 또는 신종 변이설까지 난무합니다.
방역 브리핑에서 공개 질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외에 다른 변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해부턴 코로나19를 폐렴이 아닌 단순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 관리하고 국경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에 오히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 이탈리아 등에선 중국발 입국자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새로운 변이 출현 같은 바이러스의 특성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 적용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코로나 감염자 관리 등과 관련해 투명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관리들이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제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사실상 폐기한 가운데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모두 경기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에서 129대 1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랜도 매직 동부주에 잘 못하는 팀이죠. 똑같이 레이커스와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A 레이커스는 이로써 14승 20패 서부조 1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어제 토론토 랩터스와의 경기에서 124대 11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이로써 21승 15패를 기록하면서 서부조 4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라스의 루카 돈치치가 NBA 역사에 남을 활약을 펼쳤습니다. 농구 왕자 마이클 조던도 해내지 못했던 한 경기 60득점, 21리바운드, 10개의 도움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된 것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4쿼터 종료 10여 초를 남기고 댈러스가 6점 차로 뒤져있던 상황. 돈치치의 손끝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 곧바로 골밑슛을 성공시킨 데 이어 3점 차로 추격한 종료 4초 전 결정적인 자유투 2개를 얻어냈습니다. 첫 번째 슛을 성공시킨 돈치치는 2점 차 상황에서 두 번째 공은 일부러 백보드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공을 낚아챈 돈치치가 직접 마무리해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왔습니다. 4쿼터 마지막 1분 동안 10득점, 1도움에 믿기 힘든 활약입니다. 연장전에서도 돈치치의 신들린 활약이 이어졌습니다. 그림 같은 페이더웨이 슛 등 연장에서만 무려 7점을 넣어 댈러스의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60점, 21리바운드 10도움으로 정의적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돈치치. 7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NBA에서 60점, 20리바운드 10도움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Never happened, baby. How's it feel right now? I'm tired as hell. I need a recovery beer. Amazing, we need it, you know. We got a couple games coming up before New Year's games. If we play with energy, we should win, but you know. 올 시즌 벌써 7차례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돈치치. 강력한 MVP 후보로 거론되며 자신의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메이저리그 자유계약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치힐 선수가 12번째 팀을 찾았습니다. 다저스에서 뛰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 리치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1년 800만 달러의 계약을 합의했는데 리치힐 올해 나이가 43입니다. 이제 신체 검사를 통과하면 빅리그에서 12번째 팀 유니폼을 리치힐은 입게 됩니다. 아울러 2023년 빅리그 최고령 선수도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980년 3월 11일생인 리치힐은 2005년 시카고 컵스에서 데뷔한 이래 볼티모어 오리올스, 보스턴 레드삭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LA 엔젤스, 뉴욕 양키즈,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그리고 LA 다저스, 이어서 미네소타 트윈즈, 템파베이, 뉴욕 매츠 이렇게 뛰었습니다. 보스턴에서 가장 많은 5년 동안 뛰었고요. LA 다저스와 컵스에서 4년씩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8개 팀에서는 1년 정도 뛴 대표적인 떠돌이입니다. 하지만 다저스에서 리치힐 선수 굉장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저스 선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빅리그 전체 30개 팀의 절반에 육박하는 12개 팀 유니폼을 입게 됐으니 나름 능력자입니다. 43까지. 부록을 넘긴 나이에도 안정적인 제구를 바탕으로 5이닝을 거뜬히 버티는 관록이 이 리치힐의 최대 장점이고, 이를 높게 산 피츠버그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유럽 축구 소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호날두를 방출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시 열린 리그 첫 경기에서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로서 월드컵에서 골맛을 봤던 래시퍼드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맨유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구단을 비방한 호날두의 걸개 사진까지 해체하며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뒤 첫 리그 경기에서 호날두가 빠진 맨유의 공격력은 더 좋아졌습니다. 에릭센의 코너킥을 공격수 래시퍼드가 오른발 강슛으로 연결했습니다. 노팅엄 수비진의 허를 찌른 약속된 세트피스였습니다. Yeah, we did. We didn't actually practice it that much, but it was something that we definitely looked at. And great pass from Christian and good time and good finish. So. 래시퍼드의 패스를 받은 마르시알이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며 맨유는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맨유는 노팅엄의 반격에 골을 내주는 듯했지만 VAR 판독에 한숨 돌렸습니다. 월드컵 때 벤투 감독에게 퇴장을 준 테일러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맨유는 카세미루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프레드의 쐐기골까지 더해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4위 토트넘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You have a clean sheet, 3 great goals, and you have to be happy and satisfied. 첼시는 본머스를 상대로 5경기 만에 리그에서 승리를 맛봤습니다. 하베르치의 선제골에 이어 마운트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2대0으로 이겼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예보됐었는데 비가 일단은 좀 주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부터 다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